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화로 실무 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학기 진도 나가는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따로 이제 추가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 우리 지난주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진도를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 과제 냈던 거 있죠? 과제 풀었던 과제들 우리가 한 번씩 풀어보면서 복습 겸 해서, 그래서 이번 학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우리 1주차부터 한번 시작을 합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따로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다시 뭐 부분적으로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1주차부터 문제를 보면은 어, 전류 값의 정의죠. 요거는 그죠? 그 5초 동안 10쿨럼의 전하가 이동했다. 이때 전류 값은 이제 전류의 정의가 단시간당 흐르는 이제 전하량을 우리가 전류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어, 전류는 이제 G분의 Q, 아니면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Q가 이제 시간에 대한 변하는 양일 때, 그죠? 일단 우리가 미분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전류는 전하량의 미분이다, 시간에 대한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일정하게 흐른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니까 5초 동안에 이제 10쿨럼의 전류가 흘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2쿨럼 per 세컨드에, 여기 이제 암페어니까 2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다음 문제는 220볼트에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그럴 때 전력은 얼마인가? 전력은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정한 전압에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니까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적분을 해야겠죠.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20V 곱하기 1A니까 220W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시간 동안 사용했다. 그러니까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사용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전력에 220W에다가 10시간 하면은 220 곱하기 10시간 해서 2200 와트 아워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래는 이제 SI 단위기에서 표준 단위는, 시간에 대한 표준 단위는 이제 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로 바꾸면은 이제 2200 곱하기 3600이죠. 1시간이 3600초니까. 그래서 2200 곱하기 3600 와트 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와트는 단위가 줄 퍼 세크니까, 그래서 2200 곱하기 3600 주울이 되겠죠. 그죠? 이게 표준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초로 하면은 숫자 너무 커지니까 보통 이제 와트시도 아니고 이제 킬로와트시란 단위를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집에서 전기요금 이제 사용량,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은 몇 킬로와트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숫자 너무 커지니까 시간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킬로까지 붙여서 보통 이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전기전자 회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 키르호프의 법칙은 전압 법칙, 전류 법칙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배우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증명 없이 사용하는 일종의 이제 공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죠. 그죠? 전압은 이제 전류에 비례하는데, 어떤 저항체에 대해서 그 비례 상수를 저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물리량 중에서 V, I, R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이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방정식 하나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미지수 3개 중에서 3개가 주어졌을 때 다른 하나 미지수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칙이에요. 모든 법칙은 키리오프 법칙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법칙은 수학적으로는 방정식 하나에 해당돼요. 오모미 법칙, 뭐 키리오프 전압 법칙, 전류 법칙. 여러분 적용을 하나 할 때마다 방정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미지수 모르는 것들 하나, 다른 것들이 주어졌을 때 모르는 변수 하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 법칙에서는 전압과 여기서는 저항이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는 I는 R분의 V, 100분의 10 하니까 0.1A. 그죠? 따로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주기와 주파수. 자, 주기는 우리가 이런 정연파는 이제 어떤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초에 3개가 반복이 되니까 주기는 이제 3분의 1초겠네요. 그죠? 3분의 1초. 그리고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죠. 3분의 1의 역수는 3이죠. 그래서 3분의 1의 역수는 3이니까 주기가 이제 3분의 1초예요. 그래서 주파수는 이제 3분의 1 초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3. 근데 이것도 우리가 워낙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표준 단위는 아닌데 이게 헤르츠에서 이런 기호를 부호를 이제 단위를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압, 교류, 전류. 자, 교류 전압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염 사인파, 정염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염파일 경우에 우리가 피크 값과 최대 값이죠. 그죠? 피크 값과 시료 값의 관계가 이제 루트 2만큼 곱한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피크 값은 시료 값의 루트 2배다 하는 걸 배웠어요. 사인 우리가 뭐 사인 정연파에서 뭐 이제 그 전력 적분해서 그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그 피크 값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피크 값이 200V일 때 교류 전압의 시료 값은 이제 그 시료 값은 피크 값의 루트 피크 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죠. 그죠? 그래서 피크 값이 나눈 값이니까 이게 200이다. 그러면 이제 루트 2분의 200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뭐 한 141V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100Hz예요. 주파수가 100Hz면은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라 그랬죠. 역수니까 100분의 1초가 되겠네요. 그죠? 100Hz가 이제 초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초 0.01초가 되겠네요. 0.01초 동안 10ms. 그리고 각 주파수는 주파수에 2파이를 곱한 거죠. 2파이만 곱한 거니까 2파이 곱하기 100. 그래서 200파이가 되겠죠. 그죠? 다음에 전압의 최대값이 200이고 주파수가 10kHz. 그다음에 인덕턴스가 이제 3mH예요. 그러면 이 코일에 징류가 흐를 때는 그 인덕터에는 징류가 흐르면 그냥 이제 쇼트된 단선된 회로죠.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징류가 흐를 때는 의미가 없고 이제 정연파가 흐를 때는 우리가 그 전류가 흐르기 힘들어져요. 여기에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저항처럼 교류회로에서의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 를 배웠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제 인덕턴스를 가진 코일과 인덕터라고 그러죠. 코일과 이제 커패시턴스를 가진 이제 커패시터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덕턴스가 가지고 있는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교류 저항 성분.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전류가 흐르기 힘들어져요. 징류 회로에서는 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죠. 그죠? 근데 인덕터에서는 주파수가 높으면 물론 L 값도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주파수가 높으면은 이 저항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류회로에서는 이게 인덕터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오메가 L로 주어지죠. 그죠? 오메가 L은 이제 2파이 F L인데 이게 F가 10kHz니까 10의 4승이 되겠죠? 10의 4승 그 다음에 3mHz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60파이가 돼요. 그죠? 60파이. 그냥 계산 문제예요. 별 의미는, 크게 의미는 이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커패시터. 자, 주파수가 1kHz고, 용량이, 정정 용량 커패시턴스가 이제 2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패시터에서는 어떻게 주어지죠? 이렇게 XC가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주어져요. 예.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2파이 F 곱하기 C인데 2파이 곱하기 1kHz니까 10의 3승 헤르츠에다가 2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분의 10의 3승이 돼요. 이렇게 약분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대략 하면은 뭐 한 마이너스 한 80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임피던스는 이렇게 저항 성분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그죠? 정의가 돼요. 그래서 저항 성분은 실수부, 그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허수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이제 X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패시터, 저기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저 표기법을 배우면은 이제 직렬 회로에서 그래서 요게 R, 요거는 그냥 j 오메가 L, 요건 j 오메가 C분의 L, C분의 1 이렇게 하니까 뭐 결국 다 합하면 j 오메가 L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쓰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리액턴스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용량, 유도성 리액턴스, 요거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거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문제 볼 때 이거는 이제 RL 회로가 되는 거죠. 그죠? RL 회로가 되니까 저항이 335옴 그리고 인덕턴스가 1mHz예요. 그럼 자, 임피던스는 이게 임피던스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렇게 L만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L만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이 335이고 그 다음에 10kHz죠. 10kHz 10의 4승Hz 여기다가 1mHz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330 플러스 허수부가
20파이가 돼요.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게 임피던스예요. 자, 그럼 크기는 이제 복소수니까 크기는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하면은 뭐 한 336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상차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자, 우리가 실수 부분의 허수부에 이제 아크탄젠트죠.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330분의 20파이. 그러면 대략 한 10.8도쯤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2회로에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10kHz 전압을 이제 인가하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I는 R분의 V 전류의 크기는, 자, 전압에다가 336만큼 나눈 것이 되겠죠. 그죠? 전류의 크기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인덕터가 있으니까 동상이 아니에요. 자, 전압을 인가하면 전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뒤따라서 이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 위상차가 얼마냐면 10.8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전압이 전류보다 이제 앞선다. 플러스 10.8도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RC회로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RC회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 테니까, 이게 R 플러스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R 마이너스 오메가 10분의 1이니까 330 마이너스 J 2파이 오메가 주파수가 1kHz니까 10의 3승Hz에다가 0.1마이크로페러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계산을 하면은 2파이분의 10의 4승이 돼요. 그래서 대략 1592옴쯤 돼요. 마이너스 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 부분이 그래서 임피던스는 330 마이너스 J 1592 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 크기는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한 1880옴 정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상각은 뭐 이렇게 R분의 오메가 C분의 1 계산을 해주면은 대략 한 마이너스 57.9도쯤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L 회로랑 마찬가지로 이제 전압을 인가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제 전류 값은 이제 R분의, 그러니까 G분의 V겠죠. Z분의 V 크기는 Z분의 V가 될 것이고, 위상이 차가 생기는데 그 차이는 마이너스 57.9도다. 다시 말해서 전압보다 전류가 앞선다. 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RLC 회로예요. 그래서 RLC 회로는 우리가 두 개 다 있는 경우죠. 그죠? Z는 R 플러스 J XL 플러스 XC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죠? 해당되는데, 자, 근데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공진주파수를 계산하시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공진주파수는 이제 RC 여기 L과 C가 있죠. 그죠? L과 C 때문에 우리가 리액턴스 성분이 생겨요. 즉 허수 성분이 생기는데, 이 허수 부분이 0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공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라디오 주파수, 요즘에는 일단 핸드폰으로 많이 듣지만은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럴 때 공진 주파수
요 회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요. 그래서 공진주파수가 된다는 얘기는 허스부 인피 저기 저항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류 저항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에 이게 0이 되는 조건을 가지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저항이 작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 신호를 증폭을 다른 신호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우리가 이제 잡을 수가 있고 그 신호를 증폭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공진이라 하는 얘기는 요 오메가 L과 오메가 10분의 1이 같을 때, 즉 오메가 제곱 이럴 때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구하면은 이제 여기 없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는 10분의 1이 되겠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값을 대입을 하면은 공진 주파수는 대략 저항이 100옴,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250mH,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가 4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요 값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는 뭐 2파이분의 1000이 돼요. 그죠? 뭐 이걸 계산을 하면은 159Hz가 되겠네요. 그죠? 공진주파수는 159Hz. 그죠? 그리고 그때 회로 임피던스는 그냥 리액턴스가 없는 거니까 저항값이 되겠죠. 그냥 100옴. 그때 임피던스는 100옴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1주차 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주차 한번 볼까요? 자, 2주차는 우리가 이렇게 RH 회로에서 우리 역류를 배웠죠. 역류는 위상차의 코사인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일단 여기에 임피던스를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는 자, 이렇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각각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XL이 주어진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12옴에다가 0.15헬리 그 다음에 100마이크로페럿이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XL이 2파이 FL이니까 대략 한 47.13옴쯤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XC는 한 마이너스 31.83옴쯤 계산이 돼요. 그래서 Z 임피던스 값은, 그죠? 임피던스 값은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은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이제 R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플러스 47.13 빼기 31.8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크기는 계산을 하면은 대략 19.4옴쯤 나와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19.4옴인데 이제 위상차가 있겠죠. 위상차는 뭐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값.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G분의 R이에요. Z분의 R이에요. 그죠? 자, 이게 Z고, 그 다음에 이게 R이고, 그 다음에 X니까 요 값은 이거분의 이거의 아크탄젠트인데, 우리는 그냥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이거분의 이거죠. Z분의 R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Z분의 R은 뭐 Z가 19.4니까, 그 다음에 R은 12옴이니까, 그래서 대략 0.619. 그래서 역류는 0.619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이제 위상차를 계산하면은, 위상차는 51.8도 코사인 여기 코사인 역함수 아코사인 하면 되니까 51.8도쯤 돼요. 그래서 51.8도 이제 플러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압이 앞설까요? 전류가 앞설까요? 전압이 앞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XL 값이
x C값보다 커요. 절대값이. 그지? 그러니까 인덕 리액터스 값이 양의 값을 가져요. 그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전압이 앞선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우리 좀 거꾸로 했는데, 첫 번째 시간 다시 풀어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원, 전류원, 우리 배웠죠? 그래서, 자, 내부 저항이, 자, 이상적이지 않은 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 R, TH일 때, 태분한 저항, 등가 저항이란 뜻이에요. 뭐, 아니, 회로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태분한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제 태분한 정리라고 하고 전류연을 표시하면 노턴 정리,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등가 회로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부하 저항이 RL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여기에 그 전원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최대 전력이 공급되는가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부하정에 전달되는 전력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부하정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그 다음에 부하 저항을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부하정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RTH 플러스 RL분의 VTH가 I니까 I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RL을 곱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요 값은 상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가 상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가 상수니까 요거의 최대값은 분모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분자가 일정하니까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PL의 최대값이란 얘기는 요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RL을 변수로 두고 우리가 요거의 최소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분모의 최소값이 뭔가, 예, 우리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분모가 자, 부하저항분의 전원 내부 저항 제곱 플러스 2 태분한 저항이죠.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 이건 우리가 최소값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히 이제 미분해서 극값 찾아서 극소인지 극대인지 그죠?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하면 RL이 변수죠. RL이 변수니까 미분하면은 예, 이렇게 돼요. RL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L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이제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RL. 자, 그러면은, 자, 일단 극값을 찾으려니까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죠?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1이 되죠. 1. RL이 아니라 1. 그죠? 언제 0이 돼요? 그래서 RL은 플러스 마이너스 태분한 저항인데 저항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을 때 그 값을 가져요. 자, 그런데 RL이 R 내부 저항보다 작거나 크면 어때요? 부하가 작은 데부터 이제 RL이 작을 때는 이 값은 뭘 가져요? 요 값은 작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요 그림을 그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RL이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게 항상 어때요?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RL이 R 요 태분한 저항보다 작으면 내부 저항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죠?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것이고, 자 여기가 RL 값이 RTH일 때는, 자 요 함수가 0을 가지는데, 자 RL이 요 값보다 작으면은 요 부호는 어떻게 돼요? 요 부호가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클 때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극대점이에요, 극소점이에요? 극소점이죠. 그죠? 이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는 이 점에서 이런 식의 모양을 가져요. 즉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 이렇게 극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변하니까 이제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엄밀하게 푸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함수는, 요 값 분모 값이죠. 분모는 RL과 RTH가 같을 때 이제 최소값을 가진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때 이 전체 값은 최대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주차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 차 과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